안녕하세요. 영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게임 엔진인 유니티 에디터에서 애니메이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은 기본적인 벽하고 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년 캐릭터가 지금 게임 신창에 게임 객체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캐릭터는 SS2에서 무료 캐릭터 팩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은 큐브 객체를 생성을 해서 벽을 만들었고, 문 객체는 SS2에서 문을 검색을 해서 게임 객체로 지금 배치해 놓은 상태예요. 먼저 지금 이 캐릭터에는 뭐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컴포넌트 그리고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다 사용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도어 V1이라는 지금 이제 에셋을 가져다가 지금 자식 객체로 지금 두 개의 객체를 지금 생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 객체 중에 도어 베이스라는 거는 이 문을 도어 베이스의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려고 도어 베이스라는 빈 객체를 부모로 해서 도어를 자식 객체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는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도어를 보시면 문이 열려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벽에 고정되어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객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플레이를 해서 지금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도어 V1을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지금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박스 콜라이더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을 동작하는 조건은 캐릭터가 문의 영역, 센서 영역에 진입했을 때 문이 열려질 거예요. 그리고 센서 영역을 벗어나면 다시 문이 닫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센서, 우리가 집에서 문 앞에, 현관문 앞에 도착하면 현관등이 켜지는 거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현관문에서 멀어지면 센서등은 꺼질 거고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딱 가까이 가면 등이 켜질 거예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간 다음에 그 영역을 벗어나면 현관 영역에서 일정 부분 거리가 떨어지면 아마 형광등이 자연스럽게 꺼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그 센서 역할을 하는 게 이 콜라이더라는 거죠. 즉, 이 콜라이더라는 거는 센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캐릭터 객체가 움직여서 센서 영역하고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이네이블 시켜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플레이를 해서 한번 데모를 볼게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캐릭터에는 이제 스크립트 에셋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WASD나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캐릭터를 이동을 시켜주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동작하고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콜라이더라는 거예요. 콜라이더. 그리고 이 콜라이더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캐릭터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콜라이더와 콜라이더 침대가 어떤 충돌을 감지하려면 그 충돌하고자 하는 객체들에게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객체 중에 하나에는 강체라는 거를 넣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물리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라는 객체에는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객체 중에 하나 객체에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보이라는 객체에 리지드 바디를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리지드 바디 가지고 이 보이라는 캐릭터가 이동을 하고 움직일 거예요. 다음에 이제 도어 V1이라는 객체를 클릭해서 인스펙터 창에 보면 당연히 여기에 콜라이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콜라이더 이지 트리거라는 거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지 트리거를 사용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통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은 체크하듯이 충돌 체크는 수행을 하지만 통과하겠다. 즉, 밀려나고 이렇게 운동 에너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때 이즈 트리거라는 것을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라는 것들을 굳이 C샵에 뭐 API를 몰라도 키워드가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콜라이더가 있어요. 그러면 AI한테 프롬프트에 유닛 엔진에서 캐릭터가 이동을 해서 어떤 객체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그 객체에 있는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실행을 하고 싶어. 그거에 관련된 코드를 생성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AI에서는 아마 on 트리거 엔터, on 트리거 엑시트 또는 on 콜리전 엔터, on 콜리전 엑시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코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니티 에디터에서 충돌 감지하고 감지하면 애니메이터를 실행을 할 거야. 그리고 영역을 벗어나면 뭐 애니메이터를 다시 실행을 해서 문을 뭐 닫히게 할 거야.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 시나리오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시나리오를 구현할 때 게임 객체에 어떤 컴포넌트를 써야 될지 음, 여기서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객체 중에 한 객체에는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충돌해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려면 콜라이더에 이즈 트리거라는 속성을 켜놓으면 된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코드를 AI를 통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객체에다가 스크립트를 적용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어떤 컴포넌트,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컴포넌트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프롬프트에 넣어 보겠다. 그러면 프롬프트를 한번 실행을 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구글 인터넷을 실행을 했고요. AI 모드로 지금 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뭐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제미나이, 유니티 AI의 제미나이 플랫폼을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프롬프트에 유니티에서 캐릭터를 움직여 다른 객체와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 객체의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enable하는 코드를 생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연 어떻게 코드가 지금 생성됐는지 볼게요. 유니티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onCollision 엔터 또는 onTrigger 엔터를 활용해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해요. 그죠? 그러면 onCollision 엔터 물리 충돌 방식 이렇게 C샵이 만들어졌고요. 트리거 방식 물리적인 반동 없이 단순히 영역에 닿았을 때, 즉 is 트리거 체크 시 여기는 부딪혔을 때. 근데 우리가 이스트리가 통과를 할 거잖아요. 그죠?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문이다라고 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온트리거 엔터라는 이즈 트리거 체크하면서 이 C샵이라는 것들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트리거 엔터 콜라이더 아더. 그래서 애니메이터라는 데이터 타입을 받는 변수가 있고, 그래서 그 변수의 대입을, 각 값을 대입을 할 건데 어떤 거냐면, 충돌 객체에 있는 객 컴포넌트의 애니메이터를 타겟 애니메이터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시켰어요. 자, 그런 다음에 보면, 지금 이제 얘는 이제 진입했을 때예요. 진입했을 때, 자, 타겟 애니메이터가 너라고, 즉, 겟 컴포넌트에서 값을 가져왔는데, 널이 아닌 경우죠. 값을 가져왔을 때는 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애니메이터의 컴포넌트를 enable을 추시키는 거예요. 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터가 실행이 되는 거겠지. 그죠? 자, 간단하게 C# 코드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어디다 넣어주는 거예요? 게임 객체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리지드 바디와 콜라이더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여기에 보면 캐릭터에 스크립트를 넣어줘도 되지만, 또는 어떤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어, 뭐, 충돌 객체가 캐릭터인지 아닌지를 예를 들어서 체크하는 경우.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그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자, 유닛 에디터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보여준 C는 제가 닫고 새로 씬을 하나 만들어서 볼게요. 그죠? 여기 샘플 씬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씬이 있는데, 그러면 아예 새로 만들게요. 씬에서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씬 하고 애니 테스트라는 씬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로드를 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그냥 볼과 큐브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게요. 그런 다음에 프로토타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볼을 캐릭터로 게임 객체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브를 도로 바꾸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게임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 3D 오브젝트에서 스피아. 얘는 볼이라는 이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볼. 그 다음에 큐브 객체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큐브. 그리고 얘는 도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도어. 그럼 이제, 자, 볼과 도어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같은 위치에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객체를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에서 트랜스폼의 리셋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각도, 동일한 크기를 갖는 객체로 다시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를 Z축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그러면 대략 마이너스 7 정도 줄까요? Z값을. 그리고 나서 도 객체의 X 스케일 값을 한 2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Y 스케일 값도 2 정도 주고, Z는 뭐 0.1 정도? 0.2 정도 줄까요? 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도어는 위치를 예를 들어서 y 값을 0이 아니라 1 정도 주면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오겠지, 그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0.5 주든지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다닥하고 도어의 위치에 대한 것들은 이런 y 값, 트랜스폼의 포지션 이 값을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x나 y 값, z 값을 변경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볼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볼을 선택을 했을 때 Z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Z 방향으로 이동하는 스크립트는 지금 만들지 않을 거고, 아까 AI에서 이 볼 객체가 큐브 객체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큐브 객체, 도어 객체, 이름은 이제 도어라고 바꿨으니까 도어 객체를 회전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볼 객체를 지금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스크립트를 안 쓰고 움직이게 할 거니까 이 볼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인스펙트 창에 가서 Add Component 하시고 거기에 리지드 바디 픽시직스 카테고리 안에 여기에서 컨스탄트 폴스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글로벌 좌표계나 로컬 좌표계에 한 축에 힘을 줘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회전력을 얻을 때 이 컨스탄트 펄스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요. 지금 볼과 도라는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회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글로벌 좌표계하고 로컬 좌표계가 같습니다. 동일해요. 그러면 이 볼 객체의 Z 값을 내가 0이 아니라 0.5 정도 힘을 주게 되면 글로벌 좌표계의 Z축 플러스 방향으로 얘는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걸까?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이동을 할 거예요. 자,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를 고려할 거냐면 리지드 바디를 컴포넌트를 열어보면 거기에 뉴스 그래버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을 지금 체크해냈으니까 중력의 값이 0. Z 값에 준 힘의 값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떨어지겠죠. Y 값에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현 시점에서 중력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뉴스 그래버티를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얘는 Z축 방향으로 그냥 힘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동되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는데 내가 얘를 충돌돼서 통과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 객체에 가보면 여기에 박스 콜라이더가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거기에 보면 이 스티커를 체크해주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볼이 큐브 도어 객체를 통과합니다. 결과를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유니티 에디터의 기본 피직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결과예요.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거냐면 이 도어를 충돌이 되면 볼하고 충돌이 되면 도어의 애니메이터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도어 객체가 애니메이터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얘가 문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이 지금 제가 이 커서를 가리키는 요 축을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지 문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도어의 지금 좌표계를 보니까 이 도어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는 이 측면에 이 좌표계가 있어야지만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측면의 좌표계를 갖게 되는 게임 객체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하이라키에 가서 커서 이미 위치해 놓고 빈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create empty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할까? 도어 피봇이라고 할게. 도어 피봇. 근데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요 측면창에 있어야 되겠죠. 도어하고 보면 도어 그리고 도어의 위치 얘를 그대로 동일하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도어 선택하고 트랜스폼에 컨텍스트 메뉴 클릭, 자, 오픈한 다음에 카피, 포지션, 도어 피벗, 빈객지에 선택하고 트랜스폼의 컨텍스트 메뉴에 가서 페이스트, 포지션 하면 같은 위치겠죠? 그런 다음에 뭐, X값, X축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1 정도 되면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이 경우는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축을 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정확한 위치는 인스펙터 창에서 키보드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도어 피봇의 Y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90도 방향으로 또는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도어가 회전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어 피봇이 회전하면서 도어도 같이 회전을 해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이 도어 객체를 도어 피봇에 자식 객체로 갖다 놓고 도어 피봇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y-값을 회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90도 조건에 보면 회전이 되겠네요. 또는 반대 방향으로 90도 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거냐라는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는데 자, 0 기본값서 여기 기즈모의 Y축을 클릭하면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90도 주면 얘 어떤 방향이에요? 지금 현재 시계 방향이죠, 그죠? 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싶으면 플러스 각도를 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씬 커서 클릭하고 Alt키 눌러주고 마우스 첫 번째 버튼 눌러서 씬을 다시 한번 뷰를 회전시킵니다. 뭐 원하는 뷰를 회전시켜 놓으면 되니까. 자, 이제 도어 피봇이라는 거를 내가 각도, 또 로테이션의 각도를 주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자, 이와 같이 화면에 지금 제가 튜토리얼을 열어놨는데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메뉴 윈도우에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하거나 또는 커맨드 6, 컨트롤 6이라는 단축 키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창이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주고 그리고 피벗 도어 지금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객체의 트랜스폼의 로테이션 값을 내가 1초 동안에 회전시킬 거냐, 2초 동안에 회전시킬 거냐, 그 키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최종 2초에 가서 90도 각도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어려움 없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들어가서 그래서 도어 피벗 선택하시고 윈도우 메뉴 클릭하고 애니메이션에 컨트롤 6 또는 커맨드 6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창이 열려집니다. 그럼 여기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를 만들 거니까 애니메이션 폴더에 하나, 만약에 애니메이션 폴더가 없으면 새로 생성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로테이트라고 할까요? 로테이트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데, 확장자는 애니메이에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add property 버튼을 눌러주고, 지금 add, 이 pivot door라는 부모 객체에는 트랜스폼 컴포넌트하고 도어라는 자식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보면 트랜스폼과 도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도어가 아닌 여기서 부모를 회전할 거니까 부모의 트랜스폼을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라는 속성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로테이션을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될까요? 0에서 1초의 키가 생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녹화를 할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거를 만들 거니까 우리가 핸드폰에서 녹화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녹화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이 키를 0에서는 지금 몇 도예요? 이제 0도예요. 근데 이 키를 잡고 쭉 1초까지 드래그 하는 거예요. 드래그 한 다음에, 자, 여기 로테이션의 값에 y 값을 0이 아니라 90도 주면 회전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 애니메이션이 90도 회전한 다음에 잠깐 멈출 거예요. 1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닫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1초, 이 키에서 2초까지 옮긴 다음에 키를 하나 더 만들 건데 2초 되는 지점으로 자, 이동시켜 놓고 커서 위에 공간 놓고 마우스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add 키를 누르면 키가 생성이 돼요. 그럼 얘는 90도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3초로 자, 바로 옮기신 다음에 여기서 add 키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 경우에는 몇 도로? 다시 0으로. 그러면 90도로 회전했다가 1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0도로 회전할 거예요. 자, 녹화가 다 됐으면 녹화 버튼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녹화된 거를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이 애니메이션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면 다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0도로 90도로 있다가 0도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확인될 겁니다. 이제 만들어진 거를 원하는 결과다라고 하면 창을 닫으시면 돼요. 닫고 또 피벗에 가보면 뭐라고 있어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에 도어 피봇이라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참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클릭해서 보면 프로젝트 애니메이션즈 안에 도어 피봇이라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에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볼에다가 뭘 넣어줄 거예요? AI에서 만든 스크립트 있었죠, 그죠? 자, AI로 다시 가서 얘를 가져다 쓸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클래스가 뭐라고 돼 있을까요? 뭐 여기 온트리거로 쓸 거니까 여기 있네. Activate Animator OnTrigger라는 클래스 이름을 갖네요. 자, 그러면 얘 이름으로 CS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를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서 컨트롤 C 합니다. 복사해놓고 다시 에디터로 들어가서 자, 이 볼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가보면 New Script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이름 달라고 할 때 아까 복사해냈던 걸 붙여넣기.
그리고 create and add 버튼을 눌러주면, 자, 얘도 이제 스크립트 어디다 복사할 거냐 창이 하나 나오면, 얘도 에셋에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게 고가적이에요. 그래서 스크립트에 나는 저장을 할 거야.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스크립트가 추가된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초기화되고 컴파일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하이라이트 시키겠죠?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비디오 스크립트 IDE로 비디오 스크립트를 연결시켜 놓으면 비디오 스크립트 커뮤니티된 뭐 비디오 스크립트로 열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AI에 가서 얘를 내가 가져가 그대로 갖다 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코드 사용할 때 여기 복사 있죠? 얘를 클릭하고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전체 컨트롤 A 눌러주고 컨트롤 V 하면 바꿔치기 하죠. 대체가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컨트롤 S나 커맨드 S 눌러주면 저장이 되겠지. 그리고 에디터를, ID를 창을 닫고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갑니다. 그럼 다시 이제 컴파일 되고 로딩이 다시 돼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컴파일 에러가 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애니메이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어떻게 되는지, 에러가 나는지, 애니메이터가 바로 실행이 되네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애니메이터를 충돌되어지면 실행을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 피벗에 가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디세이블 시켜놔야 돼요. 이네이블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플레이 해도 어떻게 될까요? 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는 실행하지 않죠. 왜냐면 꺼져 있기 때문에, 디세이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 실행할 거예요? 이 돌 객체가 충돌이 되어졌을 때. 근데 이제 잘 보면, 자, 플레이 할게요. 얘는 이제 씬을 서로 어떤 게임 객체가 수정이 됐거나 추가되면 씬 맨 뒤에 별표가 붙습니다. 그럼 얘는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택하시고 세이브 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기 전에 도어 피벗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에서 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이네이블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래서 충돌됐을 때 이네이블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볼이 이동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트리거 엔터였고 이 아더라는 부분이 실제 이 타겟 애니메이터로 해서 얘가 됐는지를 어떻게 돼요? 확인이 돼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자, 이 도어 피벗에 보면 도어에는 콜라이더가 있어요. 콜라이더가. 근데 도어 피벗에는 콜라이더가 없어요. 그죠? 음. 그럼 과연 이제 이 자식 객체에 있는 이 콜라이더가 간섭이 일어났느냐, 충돌이 일어났느냐, 뭐, 근데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 빈 객체에다가 콜라이더를 넣어서 테스트해 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도어 피벗 선택하고 인스펙터에 애드 컴포넌트, 그다음에 피직스에 박스 콜라이더 넣을게요. 박스 콜라이더. 자, 그리고 얘는 크기를
고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x값으로 좀 이동을 시켜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y값 그대로 놔야 거고 스케일은 한 3 정도 줘볼까요? 3. 얘도 3, 3. 자, 그래서 이제 콜라이더가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에는 콜라이더가 없는데 자식에는 있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그런데 또 하나 있겠지, 그죠? 충돌됐을 때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볼에 가서 아예 스피어 콜라이더 여기를 이즈 트리거를 체크를 해주던지 또는 고어 피벗에 박스 콜라이더 이즈 트리거를 체크하던지 그랬지 얘는 통과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볼에 있는 스피어 콜라이더의 이즈 트리거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볼이 통과되고 충돌 체크가 감지가 돼서 애니메이터가 켜지는지 켜지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반복이 되네요. 루프가 지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루프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애니메이션 로테이트 만들었잖아요. 로테이트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루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인스펙트 이게 체크되어 있으니까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반복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문을 90도로 회전했다가 잠깐 대기했다가 다시 0도로 회전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복적이지 않네요. 그쵸?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객체하고 볼 객체가 충돌을 하는지를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발생하지 않고 통과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콜라이더의 이즈 트리거라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충돌되어지는 객체에는 다 콜라이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는 이네이블 또는 디세이블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지금 AI를 이용을 하게 되면 C샵을 쉽게 코드를 만들어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연습을 하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티 에디터의 주요한 기능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지 AI를 이용해서 내가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